오늘 소개받은 그 NBH 캐피탈의 고성재 상무입니다. 오늘 제가 좀 전에 여기 올 때 광화문역에 내려서 좀 걸어왔는데 청계천역 걸어오니까 이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그것도 10월의 마지막 날인데 이 좋은 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의 들어오셔서 고생이 많으시고요. 기업에 투자하는 일을 2017년부터 해오고 있고요. 이제 한 만 6년이 다 돼가는데 관광 제가 이제 뭐 뒤에 제 소개할 때 나오지만 이러저러한 일들을 많이 해왔는데 그중에 이제 투자라는 일, 그리고 다른 여러 뭐 섹터도 많지만 뭐 반도체도 있고 뭐 바이오 뭐 등등등 많이 있지만 관광만큼 되게 재밌는 산업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트렌드라든가 기술 동향이 다 집결되는 그런 산업이기도 하고, 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큽니다. 예, 다만 워낙에 이제 영세한 기업들이 많고 파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관광 기업 뭐가 있지 할 때 뭐 야놀자 정도, 뭐 이제 거의 뭐 글로벌 기업이 되어가고 있는 야놀자 정도 외에는 딱 떠오르는 기업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관광 기업들 또 관광 관련 생태계가 있는데요. 제 결론은 ICT가 거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아니라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다만 그걸 좀 잘 이해해야지만 저희가 도태되지 않을 것이고, 여기 오신 선생님들께서도 사실 제가 이제 관광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다는 것도 사실 잘 몰랐는데 이참에 제가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 관광 투자하면서도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오신 선생님들께 어떤 좀 도움을 드리는 게 제일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투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고용하고 다 관련이 돼 있거든요. 여기 이제 고등학교 지도하시면은 바로 취업 일선에 나서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뭐 대학을 통해서 언젠가는 이제 취업들을 할 텐데, 그 친구들에게도 일단 관광 특성화고에 간 친구들은 관광에 나름 관심이 있어서 간 것일 거고, 아마도 관광 관련된 직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친구들이 나중에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좋은 선택을 하고 또 기회가 되면 창업까지 하게 된다면 좋은 일일 것이고, 여기 오신 선생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도움을 드릴 수 있게, 제가 또 도움을 드릴 수 있게 그렇게 하고자 오늘 강의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강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이 강의를 왜 하는가? 여기 오신 분들은 또 왜 이 강의를 들으시러 왔을까? 그걸 좀 고민 많이 해봤는데요. 일단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고 오늘 어떤 내용들을 제가 딜리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오신 선생님들께, 그리고 여기 오진 못했지만 학생들께 좀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좀 있어서 좀 정리해봤습니다. 저는 2002년에 3일 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벤처라는 용어가 워낙에 다들 아시고 많이 쓰지만, 그때는 이제 벤처 붐이 조금 이제 일어나던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당시에 제가 지금은 이제 네이버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때는 이제 NHN, 네이버랑 한게임이 합병했던 NHN을 제가 회계감사했었고, 뭐 메가스터디, 오셈 임플란트, 지금은 정말 쟁쟁한 재벌 그룹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제가 회계감사도 하고 펀딩 자문도 하고 뭐 등등등 하면서 3일 회계법인의 벤처팀으로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이러저러한 투자 회사를 거쳐서 중간에 보시면은 밑에서 두 번째 SMCNC라고 하는 그 이수만 회장이 있는 SM 엔터의 자회사, 거기 이제 뭐 강호동이라든가 뭐 전현 뭐 이런 MC 매니지먼트 하고, 좀 약간 좀 그 위까지는 되게 딱딱한 일만 하다 보니까 숫자를 다루고 딱딱한 일만 하다 보니까 좀 말랑말랑한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또 그때 한창 또 K 컨텐츠 한류가 막 뜨던 시기여서 뭐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한번 가봤는데 역시 이제 오너를 모시는 일은 쉽지 않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다시 또 원래 하던 쪽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이제 NBH 캐피탈,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NBH 캐피탈은 원래는 AJ 렌터카로 유명한 AJ 그룹의 계열의 투자 회사였는데, AJ 그룹이 이제 저희 회사를 매각하면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SK 증권 계열로 자회사로 있고요. 거기서 제가 이제 관광펀드 위주로 벤처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뭐 하나 써놓은 게 석세스 스토리의 중요성, 그다음에 구르는 돌의 양면성,
알듯 말듯한 이상한 얘기를 좀 써놨는데 무슨 얘기인가니 사실은 저는 이제 벤처 투자는 조금 늦게 뛰어든 편입니다. 앞부분에 이제 잠깐 회계법인에서 벤처 기업들을 좀 다루면서 약간의 맛을 봤지만 직접 투자한 건 아니었고 투자하는 사람들을 위해 약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고 중간에도 뭐 잠깐 투자 활동은 하긴 했지만 좀 오랫동안 제도권에서 모태 펀드를 운영하는 일은 제가 이제 2017년 AJ 캐피탈 지금의 MBH부터 해오고 있는데요. 보니까 이제 돈이라는 것도 잘하는 곳에 몰립니다. 그러니까 그 큰 펀드를 운영하는 곳들이 사실 갑자기 뭐 운이 좋아서 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적은 돈을 투자했다가 그게 잘 회수돼서 성공 사례를 만들면서 다음번에 또 정부라든가 민간에서 또 돈을 줄 때는 그 잘했던 그 성공 스토리를 만든 저희 같은 운용사한테 또 더 큰 돈을 맡기게 되고 계속 선순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성공 스토리의 중요성을 제가 좀 뒤늦게 깨우치고 이제 열심히 좀 늦었지만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직장을 한 6, 7번 정도 옮기다 보니까 옛날에 뭐 영어 속담 중에 구르는 노래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뭐 이런 속담이 있는데 그 이끼라는 거를 저는 그 약간 좀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간 안 좋은 이미지로 본다면은 그 안 좋은 게 끼지 않게 열심히 계속 굴러야 된다. 뭔가 움직이고 뭐 옮겨야 되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뭔가 어떤 성과를 좀 누적적으로 쌓아 올리는 그런 의미에서는 너무 자주 잦은 변동, 어떤 큰 방향성이 없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사회생활하면서 겪었던 거라서 잠깐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양력 플러스 오늘 오신 선생님들께 그리고 돌아가셔서 우리 학생들께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강의와 함께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몇 가지 좀 아젠다를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아마 진로 특성화고 가는 친구들은 일반고보다 더 진로에 고민이 많거나 더 먼저 고민을 많이 해서 더 뚜렷하게 이미 설정했거나 그런 친구들일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가 내가 앞으로 이제 몇십 년 더 살면서 나의 적성이라든가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고민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당연히 이제 관광 관련된 가능성이 높긴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이제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모델과 그거를 누구와 함께 어떤 파트너들과 함께 하느냐 내부적인 임직원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협력사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같이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ICT 오늘 관광산업 얘기하면서 관광산업의 본질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잠깐 뭐 단기적인 어떤 트렌드를 타서 한 시대를 반짝하고 이제 사멸하는 그런 사업 모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지속 가능한가 그리고 이제 확장성이 있는가 투자라는 거는 사실 지금 단계에서 이 기업 가치로 투자했을 때 향후 몇 년 동안 어느 정도 수준의 추가적인 성장을 통해서 이제 제가 투자금을 회수할 때 이제 저희 업계에서 엑시트라고 부르는데 엑시트를 할 때 얼마나 더 성장과 확장이 돼 있을 것이냐 이제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 ICT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관광 산업에 활용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같이 사례 같은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돈이 됩니까? 여기 옆에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었나요? 거기 회장님 사진 하나 넣어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특히 작년부터 지금까지 작년 초부터인가요? 고금리 시대 되면서 그 앞에는 그 이전 시절에는 무조건 유저만 많이 늘려라, 무조건 매출만 많이 상승시켜라. 그러면은 시중에 돈이 넘쳐나니까 투자금이 많이 몰리고 했는데 그게 이제 허상이었다는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죠.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순간에인가는 분명히 매출 이외에 이익을 내야 된다. 더 많이 팔면 팔수록 손실을 많이 내면 사실은 궁극에 그 모델이 해소가 안 되면은 투자 대상으로서는 전혀 매력이 없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의도된 손실, 뭐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황까지 가면은 이 시장을 완전히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 뭐 사실 대부분의 플랫폼 회사들이 그런 목표하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돈이 될 만한 사업인가 그걸 따져서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되고 ICT를 활용하시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독점적인 자기네 포지션을 구축하기 위해서 또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효율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고 매출은 더 고속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ICT가 많이 쓰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돈이 되는가, 돈이 됩니까? 그 관점에서 관광 관련된 창업이나 ICT 활용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아젠다를 일단 좀 던져봤습니다. 그 두 분, 대단하신 두 분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그럼 관광산업, ICT를 논하기에 앞서서 관광산업의 본질이 무엇일까? 그리고 관광산업을 이제 좀 투자 쪽에서 바라봤던 제 입장에서는 투자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ICT랑 좀 연계를 하자면 저는 그 변하지 않을 뭔가 관광산업이라든가 투자의 본질이 있긴 있을 텐데 그런 ICT라는 거는 그런 관광의 변하지 않을 본질을 뒷받침하는 수단이다. 그것도 아주 변화무쌍하게 계속해서 변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그것만 쫓아가서는 안 되고 그거를 우리는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 본질을 관광의 본질을 잘 이해하면서 ICT는 최대한 잘 활용하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좀 역시나 추가적인 좀 어젠다를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건희 회장께서 자기 직원한테 호텔업 본질이 뭐냐 했을 때 뭐 서비스업이다. 일단 서비스업 자체에 대해서는 회장님께서 정답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게 나중에 정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사람들은 뭐 부동산업이다. 어떤 사람들은 장치산업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건 좀 이따 또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그때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그 유명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회장인데 저기 화나 있는 표정이죠. 예. 그 사람들이 투자 같은 걸 할 때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뭐 예측하거나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항상 야 10년 후에는 뭐가 어떨 것 같냐, 뭐가 변할 것 같냐 이런 것만 물어보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10년 후에 무엇이 변할지가 아니라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찐이다. 이런 말씀을 이 제프 베조스 회장께서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본질을 생각하면서 그거의 그 본질을 남들보다 더 심도 있게 캐치를 하고 그걸 계속해서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 수단으로서 ICT를 좀 이해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왼쪽에 관광산업에 있어서 변하지 않을 본질에 대해서 저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인간의 본성이 일하는 것보다는 노는 걸 다 좋아합니다. 예, 노동보다는 여가. 그다음에 어딘가에 좀 소속이 되어 있어야만 안정감을 갖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가끔은 자기 혼자만 있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들도 있고요. 그리고 익숙함을 좋아하다가도 어떤 때는 계속 또 새로운 걸 추구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주중에 회사 다니다 보면은 그렇게 이제 집에 있고 싶은데 주말에 집에 잠깐만 있으면 또 회사를 가고 싶더라고요. 예, 와이프랑 애랑 좀 막 지지고 볶고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익숙한 거와 새로운 거에 대한 경험 추구가 계속해서 인간의 본성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를 건드리는 게 관광산업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심한 이슈인데 고령화라든가 이런 이슈 때문에 고령화가 뭐 분명히 뭐 이렇게 새로 태어나는 젊은 인구가 없다는 점에서는 아쉬운 부분이지만 고령화를 잘 캐치하면 사실은 고소득, 잉여 소득이라든가 젊었을 때 벌어놓은 자산들을 계속해서 이제 특히나 후손이 없다면 자기가 다 소비하고 끝내려고 하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소비 여력을 빨아들일 수 있는 산업 역시 관광산업이다. 그리고 우리 잘 보시면은 우리가 의식주 가장 필수적인 입고 먹고 사는 그걸 다 곱한 것만큼이나 저는 관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 다 생각해 보시면은 당연한 결론인데 의식주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나온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뭐 6차 산업이라고 해서 뭐 1차, 2차, 3차 산업을 다 더하거나 곱하면 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게 다 융복합된 6차 산업의 핵심 중에 하나가 또 관광산업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저희가 관광업의 변하지 않을 본질을 좀 먼저 생각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관광에서는 시간이 자산입니다. 재고 자산. 어제 못 판 호텔방을 오늘 방까지 포함해서 2개를 팔 수는 없잖아요. 어제 못 팔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시간이 흘러가면 없어질 그런 관광산업에서의 자산을 최대한 제 시간에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게끔 하는 데에도 ICT가 많이 활용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호텔 아마 호텔 관련된 그 세부 전공이라고 할까요? 하는 학생도 많이 있을 텐데 요새 코로나 때 이탈했던 그 호텔리어들이 돌아오질 아예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호텔을 운영하는 게 아마 그 일할 사람이 없어서 망하거나 문을 닫는 경우도 왕왕 생기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구하고 뭐 사람을 좀 싼 값에 구하고 아니면 더 일을 많이 시키거나 해서 효율을 달성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못 구해서 이제 생존이 달려 있는 게 지금의 호텔 또는 관광업의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약간 너무나 단순한 노무에 대해 이런 부분에서도 ICT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활용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는 그래서 투자라든가 관광에 있어서 ICT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은 이미 들었고, 근데 또 ICT의 특성이 카피가 되게 빠르다. 그리고 처음에 없던 거를 개발하는 건 되게 어렵지만 누군가 한 이만큼 개발한 거를 한 몇 년에 걸쳐서 이만큼 개발한 거를 새로운 사람이 짠 나타나서 한 며칠 만에 요거에 한 70~80% 정도는 카피하거나 그냥 비슷하게 개발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이제 또 개발할 수 있는 많은 인력이라든가 툴이 많아져서 ICT의 문턱이 되게 낮아졌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관광업에서 ICT를 활용해서 좋은 사업을 하기에는 관광업 그 자체의 도메인 지식, 관광업에서만 직접 쌓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라든가 경험, 시행착오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ICT만 가지고 관광업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잘된 케이스가 없지는 않으나 그런 경우보다는 그거 플러스 관광업 그 자체의 도메인 지식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성공한 사례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제가 그 관광업과 투자, ICT를 좀 같이 결합해서 두 회장님의 사례를 들어서 좀 화두를 던져보고요. 요거는 제가 3년인가 4년 전에 이제 관광펀드 제안서 내면서 활용했던 장표인데요. 우리나라 관광기업이 5년 내에 생존할 가능성이 2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딱 100개 기업이 관광기업이 생기면 5년 내에 80개는 망하고 20개만 살아남는 거죠. 그만큼 쉬운 산업은 아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보는 넘쳐나는데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내가 잘 찾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 그 다음에 효율적인 마케팅의 부재,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ICT가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ICT가 관광기업의 그런 초기 부도도 막아줄 수 있는 수단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여기 데스밸리라고 제가 저 위에 제목에 데스밸리라고 써놨는데 이 벤처 쪽에서는 되게 유명한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계곡. 다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한두 개 정도 큰 어떤 리소스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자산 투입을 하지 않고도 성공 케이스를 좀 보이면서 성장하는 듯 하다가 일정 수준 이제 경쟁자가 나타나거나 어떤 성장의 한계를 느끼거나 나한테 어떤 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면 분명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게 이제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하는 건데 그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관광기업들이 ICT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앞으로 이제 한 10대 페이지, 20페이지 정도 남았는데 결론을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어떤 단순 노무의 종식 이런 말씀도 잠깐 드리고 인력 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는 ICT의 모든 게 당분간은 꽤 오랜 기간, 향후 한 10몇 년, 뭐 20몇 년, 심지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결국에 AI로 다 귀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AI가 만약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은 사람들 다 잘리는 거 아니냐 되게 두려워들 하시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건 AI가 아니라 AI를 잘 아는, AI를 잘 이해하는 인간이다. 요거를 만약에 각 학교로 돌아가셔서 아이들한테 가르치실 때는 요거를 꼭 좀 여러 번 상기하시고 고민도 해보시고 우리 학생들하고 토론도 한번 해보시고 요 관점에서 내가 AI한테 대체될 그런 단순 노동력이 아니라 나는 AI를 잘 이해해서 AI 시대에도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게
우리 학생들을 잘 지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요 다음 몇 개 장표에서는 저희가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제가 하고 있는 관광 펀드와 관련해서 제가 느꼈던 그런 것들을 좀 설명드릴 건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아니라 기본이 되어버리고 있는 ICT인데, 이게 ICT가 관광에 접목되면서 저는 관광업에 또는 관광에 투자하는 저희라든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A라는 요만큼 조그만 사업만 할 수 있었던 사람이 그냥 자기의 역량과 자기가 같이 하는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크게 늘지 않더라도 B, C 사업으로 더 외연을 확장할 수 있고, 원래 하던 사업에서도 훨씬 더 많은 고객들 향으로 매출을 일으키거나 고객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니즈를 불러일으켜서 깊이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ICT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3개째 관광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만들었던 펀드가 뭐 창조관광, 융복합관광, 스마트관광 뭐 이런 식으로 용어들이 저나 저희 주변에서 만들고 있는 펀드들이 용어를 바꿔오고 있는데, 큰 틀에서는 다 일맥상통하는 게, 과거에는 단순히 뭐 최저가를 비교 검색해주고 그거를 예약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OTA들, 이런 것들이 이미 다 한 시대를 풍미했고 여전히 글로벌 공룡 기업으로 시장 내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저희 벤처단에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다 그들끼리 시장을 재편해 놨고, 추가로 또 어떤 플레이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미 시장이 재편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또 코로나 때 한창 많이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오프라인 기업들이 오프라인 위주로만 사업을 했거나 오프라인 역량만 갖추고 있던 사업자분들께서 온라인 전화를 못하면서 많이들 망가지셨는데, 그중에 일부 기업들은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흔히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DX, DT 이런 걸 잘 거치는 경우에는 살아남거나 오히려 더 시장 내에서 입지를 더 확대한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AI, 빅데이터, 스몰 데이터, 뭐 마이 데이터 등등을 활용해서 초개인화된, 내가 굳이 뭐 어떤 검색어라든가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나의 뭐 소득이라든가 과거의 소비 패턴이라든가 등등등 다 활용해서 저한테 그냥 너한테 이 시기에 맞는 관광 서비스는 이런 건데 한번 생각해 볼래? 이 서비스로 제일 싼 거는 이거, 제일 가성비 좋은 거는 이거, 이런 식으로 큐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까지 점점 ICT는 이런 쪽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표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 2015년부터 현재까지 만들어져 있는 관광 펀드들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규모가 크죠. 누적으로 2,972억 원의 관광 펀드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올해에도 430원이 추가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합치면은 3,400억 정도, 올해 말 되면 이제 누적으로 3,400억의 펀드가 만들어지는데, 정부는 그 밑에 보시면 20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펀드 5,029억 원을 더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3,500억을 출자하고 민간에서 1,500억을 조달해서 합쳐서 5,029억을 더 만든다고 했는데, 제가 이 표를 좀 보여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같은 VC가 만드는 펀드는 이런 창업 생태계에서 약간 좀 뒷단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학생들이 관광과 관련해서 창업을 하거나 뭐 어떤 벤처 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면은 그 기업들이 곧바로 저희 같은 펀드한테 투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보다 훨씬 더 초기 단계, 그러니까 저희 같은 운용사들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더 작고 더 초기인 기업들한테는 뭐 엔젤 투자라든가 뭐 엑셀러레이터라든가 뭐 또 우리 여기 와 있는 한국관광공사의 이러저러한 지원 프로그램, 뭐 디지털 전환 사업, 뭐 관광 벤처 등등의 지원 사업 같은 게 적게는 뭐 5천만 원, 뭐 많게는 한 2, 3억 정도, 한 5억 언더 그 정도 규모로 어떤 상환에 대한 부담 없이 이거는 그냥 너가 관광기업 열심히 할 것 같고 잘할 것 같으니까 내가 지원금을 줄게 해가지고 정부에서 뿌리는 돈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서 잘 사업을 관리하고 저희 같은 회사한테 눈에 띄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했을 경우에 저희 같은 이제 투자단으로 넘어오는 건데 이 생태계를 좀 잘 알고 계시면은 그 질의 창업을 포기하거나 무분별하게 창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좀 이 장표를 좀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관광 어차피 투자 생태계를 잘 알아야지 그 해당하는 자기가 있는 업종의 투자 생태계를 잘 알아야만 올바른 창업 그리고 효율적인 창업과 자금 조달 그 다음 레벨까지 갈 때에 원만한 사업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저희 회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AJ 캐피탈이라는 이름이었는데 2016년에 200억 제가 이제 빨간 박스 쳐놓은 게 제가 만든 펀드들인데 그 다음에 2020년에 122억짜리 좀 작은 펀드 그 다음에 올해에 다행히 감사하게도 충남에서 일부 자금을 출자받고 그 다음에 정부 모태펀드 문체부 자금을 조달받아서 CNT테크라고 하는 엑셀러레이터와 함께 215억 규모의 펀드를 다음 달에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오신 선생님들의 제자분들께서 잘 성장하셔서 저하고 저한테 투자를 받으러 오는 날이 꼭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용어들을 보시면은 뭐 창조 관광, 중간에 뭐 스마트 관광, 융합 관광, 뭐 디지털 관광, 펀드 이름들에 다들 ICT가 직접적으로 연상되는 그런 단어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펀드들마다 그 시대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런 게 유행하니까 이런 걸 좀 투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세부적인 그런 방향성이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큰 틀에서는 이미 2015년에 저희가 관광펀드 만들 때부터 일반적인 그냥 뭐 숙박업, 뭐 항공업, 뭐 여행업 그런 것들은 사실은 투자 대상으로서 매력도 없을 뿐더러 한국 관광산업을 좀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ICT가 좀 많이 접목된 그런 관광기업들을 육성해야 된다. 그들 기업이 치고 나가서 그 다른 신생 기업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게 그런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펀드들이 누적으로 현재까지 3,300억 정도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관광펀드의 결성 추이로 ICT가 어떻게 관광업에 접목되어 왔는지도 잠깐 좀 살펴봤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ICT 기술과 관광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11페이지인데요. 요거는 저희가 2016년도에 AJ 창조관광 1호라고 하는 펀드를 만들면서 그때 제안서에 저희가 냈던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입사하기 전이어서 저희 전임자들이 만든 거긴 한데 요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관광을 바라보고 ICT를 활용하겠다라고 했던 게 대세였습니다. 과거에는 뭐 일반적인 관광, 뭐 예전에는 정말 그냥 어디 가기만 해도 좋고 내가 가서 어떤 뭐 큰 경험을 하거나 어떤 뭐 새로운 뭐 여러 가지를 뭐 복합적으로 하거나 이런 거는 상상도 못했고 그냥 어디 가봤다 이것만 내가 자랑할 수 있고 뭐 가본 경험만 관광으로서 산업이 발달하고 사람들도 그 이상은 상상하지 못했던 시기가 있는 반면에 점점 이제 여러 가지 글로벌화되고 통신수단, 교통수단 발달하고 다양하게 여러 사업자들이 나오면서 융복합할 수 있는 놀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뭐 등등등 탈거리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마지막에 이제 융복합 관광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기능, 기술, 가치의 융복합이 이루어지는 그냥 예전에는 어떤 문화유산 같은 데를 가더라도 그냥 거기서 뭐 내가 역사 배울 때 책에서 봤던 곳이네 그냥 사진 찍고 오고 그게 다였는데 요새는 거기서 이제 VR이라든가 AR을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그냥 사진만 그냥 1차 평면적으로 사진만 찍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과거의 역사 현장을 물론 실사는 아니지만 AR이나 VR을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IT 기술들이 접목되면서 조금 더 관광의 컨텐츠가 활성화되고 그 새로운 사업자들이 또 수익화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의 관광 펀드 제안서를 통해서는 어떤 이것저것을 합친다는 그냥 단순한 개념에서 융복합 관광 측면에서 저희가 관광의 ICT를 논하던 수준이었고요. 요거는 이제 그 방금 앞 페이지에서 저희가 2016년도에 제안서를 내고
그때로부터 한 3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저희가 투자를 했던 그 기업들하고 그 유형을 좀 분류해 본 표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이제 K컬처에 대해서 뭐 K스타일이라든가 K웨이브, K플레이스, K푸드 사실 뭐 이거 이름이야 뭐 붙이기 나름이지만 하여튼 나름 K컬처를 유형화해서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ICT를 융합해서 새로운 사업을 새로운 인바운드 고객, 해외 관광객들을 국내로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고 그걸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태동을 했었습니다. 그 빨간색으로 제가 밑줄 친 거 몇 개를 좀 설명드려 보면은 로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면세점 사후 면세점에서 사실은 외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쇼핑 관광을 하러 들어온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쇼핑 관광을 편하게 해주기 위한 기술적 장치 중에 그 세금 환급받는 것들을 상당히 좀 심플하게 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여러 기업들이 시도를 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권을 스캐닝해서 그 여권 정보를 우리 외교부랑 해서 빠르게 검증을 하고 거기서 검증이 되면은 사후면세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빨리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계속해서 좀 고도화하고 있고 다만 이게 저희가 투자가 이루어진 직후에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좀 많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이런 기술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서 많이 써보고 검증을 해보고 계속 고쳐야지 고도화될 수 있는 사업인데 현실에서 많이 써볼 수 있는 케이스들이 그 기회를 잃어서 약간 좀 발전의 속도는 좀 더디긴 하지만 상당히 혁신적인 아이템으로 각광을 받았고 지금도 이 관광공사의 우수 벤처 기업으로 선정돼서 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닝 코드라는 회사는 아마 뭐 여기 써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 맛집 검색하고 하는 것들 아마 앱 웬만한 거 다 한두 개씩은 있으실 텐데 저희는 이제 다이닝 코드라는 회사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한 바 있습니다. 이 회사가 아직까지는 매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원래는 맛집을 검색하면은 그 광고성 글들이 워낙 많이 섞이다 보니까 사실은 나는 광고에 엮이기 싫어서 뭔가 진실한 그 리뷰와 그 진실한 맛집 정보만 제공해 줄 수 있는 사이트들을 원하고 그런 앱들을 원하는 게 이제 관광 소비자들의 니즈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단순한 광고성 기사들은 그런 리뷰들은 다 걸러내고 진짜 그 진성 후기들 그런 것들만 추려서 나름 그 기술이 있어서 관광업에 그걸 쓰고 있고 그 자기네들 뭐 SKT라든가 뭐 이런 통신 기업들 그다음에 구글이라든가 이런 광고 관련된 기업들이 진성 후기를 통해서 진성 유저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광고 플랫폼으로도 많이 쓰고 있고 맛집 투어를 함에 있어서 관광 코스를 개발할 때도 추천 코스 같은 것들도 이 회사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사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초창기에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광고 정보만 전달하다 보니까 수익 모델이 없었는데 일정 수준의 트래픽이 몰리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정말 제공하는 맛집에 대한 평판이 그냥 뭐 네이버의 후기나 뭐 기타 등등 광고성 글에 대비해서는 월등하다고 인식되면서부터는 이러저러한 사업자들이 이 회사의 정보를 돈을 주면서 사가고 있는 지금 시기여서 데이터가 돈이 되는 사업을 좀 입증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트리플이라고 하는 회사를 저희가 또 투자했는데 트리플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실 텐데 많이 아실 텐데 그러니까 여행을 하다 보면은 여행을 준비하는 단계 그다음에 여행을 갔을 때 뭐 예약할 때 뭐 갔다 와서 사실은 행위가 꾸준히 이루어지지만 또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하나의 어떤 앱이나 시스템 내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잠깐 뭐 호텔이나 항공 검색할 때 좀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서 쓰고 그다음에 갔다 와서 뭐 사진 같은 거 정리하거나 후기할 때 좀 많이 쓰고 그때 외에는 사실은 하나의 앱에서 어떤 통합적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트리플 같은 경우에는 여정을 그런 예약하거나 이런 검색하는 거 말고도 현장에 가서 관광 사이트 실제 여행을 가서도 계속해서 이 앱 어플을 쓸 수밖에 없게끔 새로운 여정을 뭐 바꾸거나 또 추가 예약하거나 뭐 후기를 남기기 위한 기초 자료를 내가 모으거나 등등의 이 여행 전반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행위를 일정 관련된 모든 행위를 다 시뮬리스하게 그 한 앱에서 할 수 있게 플랫폼을 만들어서 상당히 많은 유저를 오랫동안 그 플랫폼에 머물게 하는
그런 사업 모델을 도출했습니다. 사실 앱으로 사업을 하려면 관광이 됐건 다른 사람이 됐건 앱으로 사업을 하려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최대한 오랫동안 한 사이트에서 머물게 그리고 자주 방문하게 해가지고 그들의 트래픽을 통해서 광고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거기에 남기는 흔적들, 개인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개인들에게 다시 뭔가 어떤 사업, 돈을 벌 수 있는 마케팅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와야 되는데 트리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잘 개발해서 야놀자에 인수가 됐죠. 야놀자에 인수가 됐고 그다음에 야놀자 같은 경우에 또 인터파크도 인수해서 두 회사를 합병시키는 바람에 지금은 아마 이름이 인터파크로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업도 저희가 투자를 한 바 있습니다. 올인웨어 같은 경우에는 뒤에 사례로 제가 따로 모아놨기 때문에 거기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른쪽에 제가 좀 문화관광연구원에서 나온 표를 약간 좀 각색한 표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 회사가 관광펀드 말고도 사실은 농촌 농식품 펀드도 갖고 있고 스포츠 펀드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펀드랑 관광펀드는 같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펀드이고 농식품 펀드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펀드인데 각각 농촌관광이라든가 뭐 음식관광, 해양관광, 레저 스포츠, 그다음에 뭐 복합 리조트, 공연, 웰니스 관광 이런 것들이 다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개별 펀드들과 관련이 있으면서도 다 관광이라는 주제로 다 엮이는 섹터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또 어떤 새로운 펀드를 만들 때 저희 회사의 강점으로 우리는 이렇게 관광과 융복합이 가능한 다른 산업의 펀드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나중에 관광 우리 학생들이 사업을 할 때도 이런 융복합 관련된 관광의 영역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리고 저런 걸 활용할 때 타 회사랑 뭐 콜라보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농촌 뭐 어떤 시골에 가서 뭐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그러니까 관광 여행업을 하는 우리 우리 고등학교 졸업생들 취업하는 친구들이 만약에 사업을 따로 할 수도 있지만 약간의 ICT 역량과 기술 개발 역량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업계의 네트워크만 있으면 별도의 사업자하고 반드시 같이 하면서 수익을 꼭 나눠야 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ICT에 대한 역량을 좀 많이 쌓아두면 관광의 융복합 관련된 다양한 사업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 같은 경우에는 관광을 준비하는 단계. 내가 어떤 관광을 요새 사람들은 어떤 관광을 가지? 나는 어떤 관광을 가고 싶지? 스스로 자기를 인스퍼레이션 하는 그런 관광 동기 지각 단계부터 예약하는 부킹 단계, 그다음에 이제 관광 현지에 갔을 때 교통이라든가 숙박, 체험 관련된 그런 단계, 그리고 관광 이후 관광을 다녀 사실 관광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새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뭐 등등등 자기 인스타를 꾸미기 위해서 이제 관광을 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단계별로 ICT가 쓰였던 그런 개념이라든가 기술 수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개념들이 많았습니다. 뭐 숙박 관련된 거 뭐 예약하는 거는 그냥 거기서 그냥 단절되고 뭐 체험 같은 경우에도 체험은 사실 지금도 이제 온라인 예약이나 이런 게 많이 좀 더딘 부분이긴 한데 일부 좀 대형화되고 규격화된 약간의 그런 체험 액티비티 상품에 한해서만 미리 온라인 통해서 예약할 수 있었고 뭐 관광 갔다 와서도 사실은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뭐 이런 데다가 그냥 간단하게 후기 뭐 대부분 이제 스틸컷 위주로 약간의 텍스트와 사진 위주로만 후기를 올릴 수 있었는데 그런 데에 아주 단순한 초기 수준의 ICT만 그 앞 단계와 뒷 단계 간의 연계 없이 좀 단절된 개념으로 ICT 기술과 어떤 서비스 개념들이 많이 접목됐던 게 코로나 이전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요게 아까 첫 번째 2016년도에 제안서 쓸 때 그때 아까 제가 잠깐 뭐 K 스타일이라든가 뭐 등등등 말씀드린 거 말고 두 번째로 제가 2020년도에 관광펀드가 120억짜리가 됐었는데 그때 제안서 쓸 때는 요게 이제 제안서 실제 썼던 제가 그대로 장표를 좀 카피해서 가지고 온 건데요.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였었습니다. 그때가 20년도가. 그래서
관광업이 정말 위기였고 야 뭔가 새로운 관광의 패러다임이라든가 뭐 새로운 길을 좀 제시하고 여기 투자는 할 수 있을까? 다들 망하고 관광 안 하려고 하고 관광 당분간 몇 년 동안은 산업이 망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로 고민하고 할 때 저희가 좀 고민했던 것 중에 아이디어를 떠올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해외 관광은 이제 어려우니까 국내 관광으로 많이 이제 우리 국민들도 많이 돌아설 것이고 그러려면은 국내 관광 자원은 아무래도 해외에 비해서는 다소 좀 약하기 때문에 국내 기술, ICT 기술이라든가 MZ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컨셉을 활용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좀 보완해보자. 그럴 수 있는 기업들에 좀 투자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좀 전략을 좀 제시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게이미피케이션, AR이라든가 VR, 그러니까 게임의 요소를 어떤 공간에 가더라도 예전에는 그냥 눈으로만 보고 뭐 사진 찍고 오면 끝났던 거를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스마트폰의 효율도 많이 올라가고 구현할 수 있는 카메라 기술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기술이 많이 올라가서 게임 요소를 그런 뭐 예컨대 밤에 요새 이제 나이트 투어 그 야간의 관광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밤에 동네 공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유명 관광지 낮에 예전에는 낮에만 개장했던 관광지를 유명 관광지를 밤에도 열 수 있게 다만 밤에 가서 사진을 찍고 또 인터랙션을 내가 찍은 사진이 뭐 갑자기 그게 VR, AR, VR 통해서 뭐 움직인다던가 뭐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공간 기획 측면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좀 보완하는 식으로 그런 기업들을 좀 많이 저희가 찾고 투자를 하려고 했던 그런 시기가 이제 2020년 코로나 터지면서부터 저희가 좀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웰니스라든가 뭐 펫 관련된 거, 그다음에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ICT 기술을 그런데 좀 활용하자 하는 그런 콘텐츠 보완 측면에서 새로운 화두들이 좀 많이 던져진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플랫폼과 스마트 관광. 아까 제가 플랫폼이 이제는 제가 처음에 뭐 글로벌 OTA들 다 생기면서 뭔가 새로운 플랫폼이 이제 뭐 있겠냐? 이제 끝 아니냐? 우린 다른 거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했으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새로운 또 트렌드가 생기더라고요. 안전을 제일 중시하고 이제 혼자 여행을 다니는 그런 친구들도 많아지고 일명 혼행이라고 하는 특히 여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젊은 층 위주로 혼자 여행 다니는 것 많아졌는데 또 혼행을 다니면서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 나하고 맞는 나의 뭐 MBTI가 됐건 나와의 뭐 어떤 지적 수준이 됐건 나와 성향이 맞는 사람 한두 명 정도는 내가 좀 같이 좀 여행을 하고 싶고 그런 친구들을 찾는 또 앱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우도 궁극에는 그런 식으로 유저를 모으고 트래픽을 모아서 결국에는 그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서로 모르는 그러나 자기 성에 맞는 동행족을 찾아서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그런 니즈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많이 모아서 트래픽을 만들고 광고를 찍고 그들에게 맞는 광고 상품을 팔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특화된 컨셉의 관광 플랫폼들이 앞으로는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트렌드에 민감하긴 한데 최근 트렌드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갈 만한 데는 다 가봤고 요새 이제 오지 여행, 아프리카라든가 오지 여행이 조금씩 좀 뜨고 있거든요. 정말 익스트림하고 아무도 안 갔고 나는 이런 데도 가봤다라고 좀 자랑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객단가가 워낙 높아서 일부 여행사들 중에서는 오지 아프리카를 필두로 오지 남미나 이런 데 오지 여행들을 좀 개발하고 좀 더 앞서서 거기서 좀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트렌드라든가 그리고 아까 제가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이 자기와 맞는 동행족을 찾을 때 그것도 사실은 뭐 아름아름 찾는 게 아니라 다 그 개인들에 대한 성향에 대한 데이터가 누적돼 있으면 그거를 효율적으로 매칭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도 또 ICT 기술이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개개인들의 과거의 뭐 검색 그 데이터라든가 어떤 구매 데이터, 뭐 기본적인 성향 등등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화해서 비교 검색해서 매칭해주고 하는 그런 솔루션들이 새로운 니치 마켓에 있어서의 플랫폼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뒤에 좀 설명이 나오긴 하지만 저는 그 글로벌 확장성을 갖춘 혁신 플랫폼 기업, 그러니까 뭐 야놀자나 뭐 이런 기업 말고 그 외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분명히 관광 쪽에서 나올 수 있다.
뒤에 제가 사례로 한 기업을 아마 지금 제가 투자 검토 중인 기업을 말씀드릴 텐데 그 호텔이 정말 요새는 가보면은 무인 체크인, 체크아웃 하는 호텔도 되게 많고 호텔 안에서 뭐 예전에는 이게 키가 있어야지만 문도 열 수 있고 들어가서 불도 켜고 할 수 있었는데 그 키가 아예 없이 도어락 없이 그러니까 키 없이 도어락도 할 수 있고 호텔 안에 들어가서도 내 앱만 가지고도 조명이라든가 뭐 커튼이라든가 모든 걸 다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호텔 전반적인 호스피탈리티를 다 IT화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사실 그런 기업들은 해외에도 몇 개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기능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거 외에 호텔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능들은 호텔을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의 편의를 도와주는 거고 그 뒷단에서는 호텔을 운영하는 호텔리어 없이도 거의 무인에 가깝게 또 운영할 수 있는 뒷단의 그 협업 시스템 같은 게 필요한데 그 호텔 운영과 관련된 거와 호텔을 이용하는 게스트들 양 사이드의 니즈를 다 맞출 수 있는 그 서비스가 동시에 가능해야지만 제가 보기에는 플랫폼으로서의 확장 가능성이 있고 해외 기업들에 비해서는 국내 기업 중에 그런 걸 잘하는 기업들이 있어서 그런 기업들이 새로운 플랫폼 기업으로 아마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지역 인트라바운드 관광 활성화 및 도시 재생 연계. 지금 뭐 지방 소멸, 도시 전체적인 고령화라든가 저출산과 더불어서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들은 거의 뭐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고 그거로 인해서 뭐 폐가처럼 방치되어 있는 그런 주택들도 많이 있는데 요새 뭐 워케이션이라든가 다양한 컨셉으로 이런 도시 재생 관점에서 관광과 더불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고 이런 데에도 ICT가 많이 좀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딱 코로나가 터지던 그 시기에 저희가 펀드를 만들었었는데 그때 좀 고민을 했던 그런 관광의 ICT 관련된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뭐 코로나 겪으면서 거시 환경 주요 변화인데 뭐 일반적인 내용이어서 그냥 키워드만 몇 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비대면 사회, 그다음에 뭐 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뭐 지속 가능성, 뭐 이런 것들, 회복 탄력성 이런 것들이 이제 ICT와 좀 관련된 내용인데 뒤에서 요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빨간색 밑줄 쳐놓은 거 몇 가지 이미 앞서 말씀드린 거가 있는데 디지털 전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관광공사에서도 디지털 전환 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제가 알기로 한 50개 기업 정도 뭐 선발을 해서 대부분 다 올드한 그런 관광 전형적인 여행업에 계시는 그런 오프라인 위주로 사업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홈페이지도 없이 영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직원들도 약간 좀 IT에 대한 지식도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홈페이지만 또는 홈페이지 내에서 예약이라든가 이런 것만 잘 할 수 있게 검색이나 여행상품 검색, 노출이나 검색, 예약만 잘 할 수 있게 해줘도 매출이 월등히 올라갈 것이다. 이런 컨셉으로 정부에서 많은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광업이 약간 좀 후진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GDP 내에서 워낙 규모가 크고 종사하시는 분들 숫자가 많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쓰이고 있는데 그 많은 예산 중에 하나가 단순하게 우리가 보기에는 야, 뭐 이것도 안 돼 있어 할 정도로 여행업이 상당히 아날로그 오프라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가속화되고 있고 마지막까지 아직까지 준비 못 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제가 보기에 이 예산도 한 내년 정도면은 뭐 이제 전반적인 예산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전환이 됐기 때문에 거의 이 사업의 막바지가 아닌가 싶은데 일단 정부에서는 코로나를 계기로 이쪽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있고요. 동그라미 노동시장의 변화는 아까 몇 번 말씀드려서 설명을 생략하고 동그라미 4번에 지속가능한 미래와 탄소 중립 이게 되게 제가 재미있는 사실을 최근에 하나 발견했는데 전 세계 탄소 배출의 8% 정도가 관광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8%가 관광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 그 8%의 절반인 4% 정도는 뭐 교통수단에 의해서 뭐 항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리고 나머지 4%는 우리가 머무는 뭐 숙박시설이라든가 뭐 등등 이것들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하는데 사실 숙박시설 건물로 인해서 발생하는 탄소도 어마어마합니다.
뭐 에너지 떼는 거, 뭐 전기, 우리 조명 같은 것들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야놀자가 거기 대표님이 강연하시는 걸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야놀자는 이게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큰 화두를 던지신 건지 모르겠는데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관광 숙소에 가면은 어떤 사람들은 잠만 자고 물도 별로 안 쓰고 불도 금방 끄고 금방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베스에다가 정말 거품 풀고 물도 엄청 쓰고 뭐 전기를 다 틀어놓고 이게 사람마다 탄소 배출하는 게 그러니까 전기를 소모하는 거라든가 탄소 배출하는 게 되게 다른데 왜 똑같은 값을 내고 와야 하느냐? 만약에 이런 것들도 체킹이 가능하다면 요금을 차별화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의미 없는 너무 과한 그런 탄소를 배출하는 의미 없는 소비를 좀 줄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자기네는 그런 것도 통합 숙박 관련된 아이템 플랫폼 회사로서 향후에는 개개인별 그런 여행에 있어서 탄소 배출과 관련된 소비 행태 그걸 다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과금을 또 따로 하고 싶다. 이런 계획을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당장 실현하기에 쉬운 기술이나 사업 모델은 아니지만 ICT 기술이 뒷받침된다면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무슨 소리야 했을 텐데 지금은 그 맞는 얘기다. 내가 소비하는 것만큼 내가 배출하는 탄소만큼 나한테 내가 숙박료라든가 이런 거를 차등화해가지고 과금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다들 인식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시대가 제가 보기에는 도래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가 새로운 아젠다로 떠오른 것들이고요. 코로나 이후에 관광 산업의 ICT를 논하면서 또 빠뜨릴 수 없는 게 스마트 관광입니다. 스마트 관광 또는 스마트 관광 도시인데, 요거는 제가 알기로 한 2020년부터인가 이제 아까 도시재생이라든가 뭐 지방에 노후화된 그런 관광 인프라 같은 것들 그런 이슈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부터 이제 주도했던 사업인데요. 어떤 특정한 도시를 관광 분야에서 좀 성장 가능성이 있고 약간의 예산이 지원된다면 지금 세대에서 코로나 이후 세대에서 관광을 할 때 요구하는 그런 편의 기능들, 그런 인프라들 또는 서비스, 어떤 컨텐츠 같은 것들을 보완만 한다면 충분히 관광지로서 훨씬 더 가치가 상승할 것 같다 싶은 지방의 도시들을 뽑아서 적게는 한 30억, 50억, 뭐 100억 가까이 이렇게 예산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 사업이 올해가 아마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저는 이 사업이 원래 지난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인가 50개 도시를 선정하겠다고 원래 계획을 세웠었는데 아마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생겨서 올해로 일단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는데 제가 지금 요 강의하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약간은 두서없게 ICT에 대해서 이것저것 말씀드린 것들을 상당히 어떤 요소별로 그다음에 관광의 어떤 행태별로 잘 정리해 놓은 스마트 ICT가 접목되는 관광의 행태를 좀 잘 정리해 놓은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관광의 5대 요소가 그거에 앞서서 저는 이 스마트 관광 도시 이게 갖는 의미가 뒤에 제가 이제 우리 관광 ICT의 미래 중에 하나가 이제는 ICT 우리가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관광업에 쓰였던 ICT 기술 그 기술 또는 그런 기업들을 수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뒤에 기사도 사례로 보여드릴 것이고 실제 제가 투자했거나 검토 중인 기업의 사례도 말씀드릴 건데 중동 특히 이제 중동이 요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오일머니 이후에 그들도 뭐 탄소 중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언제까지나 자기네가 기름을 팔아서 지금처럼 그런 부를 향유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일 산업 그 이후의 산업을 되게 고민하고 있는데 중동의 사우디나 이런 나라들은 관광을 자기네 차세대 산업으로 자기네 국가적인 육성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중동에서 떼약볕에 사막만 많이 있는데 그들이 무슨 관광을 하겠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뭐 네옴시티라든가 이런 것들 제가 보기에는 실내 공간을 상당히 많이 활용할 것 같고 실외, 야외보다는 그리고 실내에서 이러저러한 컨텐츠라든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일부 성공한 그런 케이스도 나오고 있는 이런 ICT 접목 사례들을 그들도 되게 눈여겨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이 나중에 몇 년 후에 되게 활발해질 그런 해외향 수출
그 예행 연습, 어떻게 보면 테스트 베드로서 되게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여러 도시가 지금 선정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양양, 수원 뭐 등등 해서 여러 도시가 선정이 돼 있는데 그 여러 도시에 공통적으로 다 쓰이는 기술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스마트 모빌리티라든가 뭐 VR 찍는 거라든가 몇 개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기술들은 제가 보기에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현장 테스트를 거치고 더 고도화하면서 한 몇 년 후에는 분명히 수출에 큰 일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5대 요소 보시면은 이제 스마트 경험, 스마트 편의, 스마트 서비스,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플랫폼. 그러니까 관광 다니시면서 이런 거 좀 불편한데 이런 거 좀 개선하면 안 될까? 이거는 좀 내가 모바일 우리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좀 할 수 없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 웬만한 것들은 아마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예. 뭐 안내라든가 뭐 숙박 관련된 미리 예약하는 거라든가 어디 갔는데 그냥 천편일률적인 그런 컨텐츠가 아니라 되게 인터랙티브하고 재밌고 그런 컨텐츠라든가 뭐 등등등 갔다 와서 후기 남기는 거라든가 뭐 예약하는 거 등등. 특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사실 정말 우리나라 와서 불편을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 이슈가 있는데 언어와 그다음에 지방으로 갈수록 서울은 교통이 워낙 잘 돼 있지만 대중교통 잘 돼 있지만 지방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교통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스마트 요소가 많이 필요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 도시에 접목되면서 사실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걸로 기대를 하고 이 사업을 해 왔는데 이 사업이 좀 끝나게 돼서 좀 아쉽고요. 그래서 요 스마트 관광 도시와 관련된 자료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관광을 업으로 삼고자 하는 그 학생들에게는 꼭 한번 아마 뭐 다들 이미 아시던 걸 수도 있지만 꼭 한번 좀 그 학생들하고 딥하게 스터디 한번 해보시고 향후에 사업하실 때 그 친구들이 졸업해서 사업을 할 때 접목을 해보게끔 하시는 게 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뭐 안전, 방역, 그다음에 뭐 개별화 또는 초개인화 이런 것들이 정말 화두로 많이 떠올랐고 실제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긴 했는데 사실 안전, 방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로나 지금도 뭐 이제는 마스크 거의 안 쓰고 다니듯이 약간은 이제 안전이나 방역과 관련된 이슈는 조금은 좀 덜해진 것 같긴 한데 이것들이 불러일으킨 이슈, 비대면이라든가 뭐 어떤 뭐 AI, 뭐 키오스크 도입 이런 것들은 한번 도입되고 나서는 그 추이는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안전 방역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걸 계기로 우리의 어떤 소비 행태라든가 어떤 서비스들을 구현하는 행태 같은 것들이 이제는 대면보다는 비대면 그걸 필두로 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대부분 다 플랫폼, 클라우드 이런 식으로 공급하는 형태 이런 것들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ICT의 관광업 중에서의 큰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사례인데요. 이게 10월 23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우디 방문하시면서 국내 스타트업들을 같이 데리고 갔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개 기업을 소개하는 뉴스인데요. 사실 이게 관광 기업에 대한 뉴스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관광에 포커스를 두고 쓴 기사가 아니라 그냥 중동, 수출, 뭐 스타트업, 대통령 순방 요게 이제 메인 팀이었는데 거기서 6개 기업이 언급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같이 데리고 갈 정도로 사우디향으로 수출이 유망한 기업이다. 사우디가 좋아하는 기업이다. 라고 해서 6개가 언급됐는데 제가 보기엔 이 중에 5개가 관광 ICT와 관련된 기업입니다. 일단 H2O 호스피탈리티라는 기업은 뒤에 제가 투자 검토하고 있는 두왓이라는 회사랑 비슷한 건데 호텔을 운영함에 있어서 아까 제가 뭐 몇 가지 이런 이슈나 그 해결 방안 사례를 말씀드린 그 회사거든요. 호텔의 모든 운영, 호텔 뒷단에서의 운영뿐만 아니라 앞단에서의 컨시어지라든가 뭐 고객이 그 체크인부터 체크아웃 할 때까지 모든 그 행위를 다 온라인 디지털화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기업. 이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기업인데 일본에서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냈고 일본에서 잘 활동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고요. 앙트러 리얼리티라고 하는 기업은 AI 기반 버추얼 휴먼 솔루션. 이걸 제가 왜 관광 기업이라고 보느냐 하면은 관광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싸움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컨텐츠도 일단 그러니까 관광은 사실 천혜의 환경, 일단 좋은 경치, 뭐 바다, 뭐 등등등, 그다음에 좋은 숙박 시설, 뭐 다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그게 비슷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마케팅 싸움이고 그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그 싸움인 건데 많은 컨텐츠들을 일일이 다 뭐 유명한 셀럽을 대동하고 고비용으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요새 숏폼으로 많이들 마케팅을 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여행 상품이 만들어지면 계속해서 찍어내야 되고 또 하루가 멀다 하고 업데이트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실사로 찍기에는 되게 한계가 있고 AI 기반 버추얼 휴먼을 쓰면 이게 되게 비쌌었는데 기술이 정말 놀라운 게 제가 이런 기업들을 많이 이제 IR을 듣고 하다 보면은 한 몇 개월, 한 6개월, 뭐 3개월 사이로 새로운 기업이 나타나면은 그 앞선 기업보다 훨씬 더 싸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잘 만들더라고요. 그 목소리부터 그러니까 얼굴 표정, 그러니까 행동, 뭐 손짓, 발짓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사람 전체를 디지털 휴먼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냥 얼굴만 바꿔주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고 목소리 같은 것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감정까지 포함해서 잘 구현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관광의 핵심인 마케팅을 아주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요소 기술이다. 이거 역시 저희는 관광 기업으로 보고 있고요. 실제 이런 기업들을 관광으로 간주해서 관광 펀드들은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링크플로우 같은 경우도 실시간 웨어러블 360 카메라 전문 기업. 이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매출을 이미 한 몇백억, 200~300억 정도 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원래는 공무원분들이 그 민원인들이 와서 뭐 깽판을 부리거나 할 때 그걸 기록하기 위해서 녹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에다가 넥밴드 같은 거 차고 그걸 녹화하는 용도로 많이 쓰고 군사 목적으로도 많이 썼던 그런 기술인데 이게 이제 길거리 다니면서 컨텐츠들을 많이 찍잖아요. 그때 컨텐츠를 찍긴 찍는데 이제 요새 또 이제 초상권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 길거리 가다가 제가 오늘 여기서 이제 이 강의하는 걸 찍었는데 제가 강연한다는 거를 누군가한테 알리고 싶으나 여기 듣고 계시는 분들의 얼굴이 노출되면 안 되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딱 거의 실시간으로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서 얼굴만 블러 처리하거든요. 예, 그 기술 되게 많은 사람들을 여러 명의 사람들을 찍는 순간 얼굴을 초상권 침해 없게 이슈 없게 블러 처리해가지고 바로바로 그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앙트라 리얼리티랑 링크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제작을 효율적으로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광 ICT 기업 ICT가 이런 식으로도 관광에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베스텔라랩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주차 내비게이션. 사실 이게 무슨 관광이냐 하시겠지만 주차 이슈가 일부 관광지에서는 너무나 큰 이슈입니다. 예, 주차를 못해서 또는 뭐 주차했다가 차를 못 빼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실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들어가는 순간 또는 들어가기 전에 어떤 공간에 어떤 스팟에 이미 여기 아직 여유 주차 공간이 있다라는 거, 뭐 등등등 거기까지 가는 경로, 최단 경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여행 앱에다가 또는 우리가 원래 쓰는 내비게이션 앱에다가 심어줘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트립비토즈는 제가 좀 이따 사례 설명드릴 때도 나오는데 숏폼 동영상 기반의 OTA 이 회사도 상당히 잘하고 있는 회사여서 제가 요거는 뒤에 사례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수출 역군으로서도 제가 보기엔 충분히 관광산업 ICT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5페이지 정도에 걸쳐서는 제가 투자를 했거나 투자 검토를 했으나 좀 비싸서 투자를 못했거나 뭐 이런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ICT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여행 관광 관련해서는 큰 테마가 큰 섹션이 항공, 숙박, 그다음에 뭐 맛집, 요새는 또 뭐 K컬처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영역별로 제가 한두 기업 정도씩 좀 사례로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 GDS라고 혹시 아시나요? GDS? 글로벌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인가 아마 그거 약자일 텐데 뭐 아마데우스 뭐 등등등 이런 게 이제 GDS의 한 종류고 글로벌하게 항공권 그 예약 그거를 취급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없거든요. 예, 그 시스템을 이제 GDS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항공은 저 GDS라고 하는 시스템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다 쓰이고 있고 저거를 다룰 수 있는 기업이 글로벌하게 몇 개밖에 없어서
새로운 기업이 항공 예약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새로운 기업이 거의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여기 제가 A사라고 언급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시장의 니즈는 있다. 그 틈새를 잘 노리고 새로운 사업을 자기네 ICT 기술과 함께 녹여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뭐냐면은 LCC 저가항공, 그 로우 코스트 캐리어인가요? 예, 저가항공들은 사실은 그 티켓만 팔아서는 돈을 못 벌거든요. 뭐라도 계속 그러니까 되게 싸게 좌석을 파는 대신에 사실은 뭐 밥도 따로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좌석 같은 것도 뭐 업그레이드 하거나 뭐 바꿔주거나 뭐 두 자리 세 자리를 뭐 같이 섞어서 끼워서 앉거나 이런 것들은 다 돈을 받고 막 팔려고 하는 그런 니즈가 있는데, 그거를 하고는 싶으나 IT 기술이 없으면은 그 잘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그 그림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 그룹식, 그러니까 내가 여러 명이 같이 갔는데 여기 보시면은 4명이 한꺼번에 앉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우리가 여행객 우리 단체 관광 우리 동반자가 4명인데 떨어져 앉기 절대 싫고, 그러니까 4명이 꼭 같이 앉고 싶은데 저거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예약을 하고, 그러니까 항공사 입장에서는 업세일링을 해서 돈을 더 받고 저 혜택을 주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거. 그다음에 짐 싣는 것도 공항에 직접 가서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먼저 예약을 하면은 더 싸게 배기지를 그 용량 넘는 거는 더 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IT 기반으로 수요율을 예측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저 그룹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좌석이 만석이 될 걸로 예상이 되면 사실은 이거는 해주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저렇게 해가지고 훨씬 더 비싸게 하고 저 좌석 외에도 다 팔 수 있다고 예상이 되면은 저렇게 팔면 되는데, 저렇게 네 자리를 묶어버렸을 때 만약에 저렇게 함으로써 뭔가 뭐 자리가 막 밀리거나 해가지고 나머지 좌석 못 팔 것 같다 하면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수요 예측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좌석을 최대한 비싸게 팔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 그런 게 이제 항공권에서는 이런 벤처 기업들이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블락시트 사실은 뭐 그룹시트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내가 연달아 있는 3자리를 한꺼번에 다 뭐 누워서 갈 수 있을 정도로 한 자리를, 그리고 이쪽 열과 저쪽 열에 우리 동반객들이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시스템 같은 것들,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그 항공권에 대한 그날 그 시간대의 예상 수요라든가, 내가 저렇게 해서 한 사람한테 조금 더 비싸게 파는 거와 저걸 쪼개가지고 3자리를 따로따로 파는 거가 과연 3자리를 따로 팔면 3개가 다 팔릴까? 2개밖에 안 팔릴까? 그럼 2개만 팔 때보다는 3자리 묶어서 조금이라도 싸게 한 사람한테 니즈가 있을 때 파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수요 예측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실시간으로 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 회사의 사업 모델입니다. 제가 투자를 몇 년 전에 했던 기업인데, 이거 역시 LCC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항공권 하면서 실제 발권을 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쓰면서 바이럴을 일으키고, 또 A 여행사, A 항공사가 쓴 다음에 B 여행사, B 항공사도 그거 하면 정말 돈 버네, 나도 그거 할게, 이런 식으로 추가 마케팅이 돼야지 사업이 되는 건데, 코로나 겪으면서 되게 어려웠었는데 코로나 풀리면서 바로 또 다행히 제가 알기로는 제주항공이랑 뭐 에어서울 뭐 몇 군데가 채택하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이제 숙박업에 대해서는 숙박업이 워낙에 시장이 크다 보니까 제가 한 3페이지 정도 걸쳐서 설명드릴 건데요. 예전에는 그 호텔이 사실 호텔과 아주 큰 OTA들, 그 온라인 투어 에이전시라고 하는 뭐 아고다 뭐 등등등 이런 기업들이 다 독식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ICT 기술 자체적으로 자기 사이트를 개발하거나 내가 자체적으로 효율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팔 수 있는 채널이 많아지면서 굳이 그런 큰 플랫폼 없이도, 그리고 큰 호텔이 아니더라도 작은 숙박 사업자들도 멀티 채널 판매, 사실 팔 수 있는 채널은 너무너무 많은데 그 채널들을 관리하는 게 어려울 뿐이지, 채널을 제가 최대한 많이 뿌리면 당연히 더 높은 가격에 더 많이 팔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멀티 채널 전략은 당연히 맞습니다. 다만 그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ICT적으로 뒷받침이 안 됐던 것 뿐인데, 이제는 그것도 되면서 멀티 채널 판매, 그 다음에 다이렉트 부킹, 그 다음에 시간대나 뭐 수요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수시로 가격을 좀
네, 숙박업자 입장에선 최대한 유리하게 프라이싱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숙박업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대형 호텔과 OTA 위주로 기울어져 있던 운동장이 아주 작은 숙박업소들도 직접 판매를 하거나 자기가 채널 관리를 함으로써 조금 더 비싸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게 ICT가 뒷받침을 하고 있다. 이게 숙박업의 큰 트렌드 중에 하나이고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지금 투자 검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두왓이라는 회사인데 아까 그 기사에 나왔던 H2O 호스피탈리티라고 하는 회사랑 대동소이하지만 이 회사는 조금 더 그 뒷단에 아까 제가 이런 호텔리어가 구하기가 어려워서 호텔 전체적인 운영을 효율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양 사이드를 다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호텔 그 컨시어지라든가 그 고객들을 응대하는 고객들이 불편이 없게끔 하는 거와 뒷단에서 호텔리어들이 자기네들끼리 일할 때 상당히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 시스템, 그 양자를 상당히 잘 하고 있어서 매출을 상당히 빨리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재작년에 한 10억대, 작년에 30몇 억, 올해는 뭐 한 50몇 억, 뭐 이렇게 되게 빨리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뭐 태국이라든가 베트남의 글로벌 큰 호텔 체인에서도 자기네들이 좀 쓰고 싶다고 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서 상당히 좀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회사를 IR 듣고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은 호텔을 바라보는 관점이 숙박시설은 플랫폼이다. 아까 이병철 회장께서 뭐 호텔은 부동산업이다, 뭐 장치산업이다 이런 얘기 하셨다고 했는데 이 두앗이라는 회사는 사실 관광지 인근 관광지에서 호텔만큼이나 사람들이 무조건 갈 수밖에 없고 인근에 또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어떤 맛집이라든가 이런 게 집결되어 있는 게 다 호텔인데 정부의 비대칭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서 안 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 호텔 내에 검색이나 이런 것들을 내 앱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체크인, 체크아웃, 그 다음에 뭐 방에 불 켜는 거, 뭐 커튼을 켰다 끄고 하는 거, 뭐 에어컨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룸서비스 시키는 거, 호텔 인근에 뭐가 있나 조회하는 거, 이 모든 게 하나의 앱에서 가능하다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쓸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호텔이 하나의 그냥 관광지 일대에서 플랫폼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우리 시스템이 하겠다라고 하는 이 회사의 계획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실제로 매출이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이제 투자를 검토를 시작했고요. 결론은 숙박시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보는 그 컨셉을 가능하게 해준 거는 저런 ICT 기술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되게 재밌는 기업 두 개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트립비토즈라고 하는 기업이 왼쪽에 있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기업은 비디오 몬스터라고 하는 기업이거든요. 둘 다 뭐냐면 이제 호텔을 검색하거나 예약할 때도 이제는 사진이나 텍스트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그 호텔을 갔다 온 영상, 후기 그것도 뭐 지루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맛깔나게 흥미진진하게 뭐 한 짧으면은 정말 뭐 10초 길어봐야 30초 내외에 쇼폼으로만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인스타그램업을 한 쇼폼 영상으로 호텔의 검색과 결제가 아주 빠르게 이전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OTA 위주로 이제 뭐 텍스트로 검색하고 가격만 비교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사람들이 그걸로는 이제 충분한 어떤 의사결정을 못하고 눈으로 직접 봐야지. 그리고 똑같은 숙소여도 누가 어떻게 찍냐에 따라서 매력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숙박 예약하는 플랫폼들이 이런 기술들을 많이 하고 있고 왼쪽에 있는 트립비토즈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제가 알기로는 호텔스닷컴인가 거기 뭐 그 직원 출신이셔가지고 호텔을 좀 싸게 소싱하는 능력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호텔 도메인, OTA 도메인 경험이 소싱 능력이 있는 데다가 누군가 만약에 어떤 여행지에 가가지고 숙박업소에 가서 많은 사진을 올리고 그 사진이 뭐 좋아요를 많이 받고 바이럴 되면서 실제 구매로까지 이어지면은 그 사람한테 리워드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리워드를 가지고 일정 부분 리워드가 쌓이면은 또 호텔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고 약간 이런 생태계를 만드는데 좀 사업 수완이 좀 좋으신 그런 분이고 오른쪽에 있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숙박업에 대한 검색과 예약에 있어서 쇼폼 영상이 매우 효율적이라는 컨셉에서는 동일한데 조금 더 기술에 특화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뭐냐면은 저 며칠 전에 IR 들은 회사인데 되게 신기하고 좋아 보여서 투자를 좀 검토할까 생각 중인데
제가 만약에 여행을 가서 어떤 여행지에 가서 한 100개의 동영상을 찍었다. 근데 100개 중에서 내가 보니까 1번부터 10번까지는 뭐 A 사이트와 관련된 거고 11번부터 20번까지는 뭐 어떤 호수와 관련된 거고 이럴 경우에 내가 유사한 그런 영상만 몇 개 지정해 주면은 거기 나와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 어떤 전체적인 영상의 흐름이라든가 뭐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스스로 캐치해서 한 번만 클릭하면은 그 10개의 영상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편집해 주는 기술이거든요. 맥락이 있게 뭐 뭔가 그냥 내가 찍은 찜한 그 영상들의 순서대로가 아니라 10개 영상을 찍었지만 뭔가 어떤 임팩트가 적거나 연관성이 적은 영상은 제끼고 연관성이 높은 거라든가 흐름에 맞게 자동으로 편집을 하고 그리고 그 영상을 찍을 때 인식 위치 정보 기반으로 메타 데이터 거기가 어느 뭐 주소가 어디고 그 음식점이나 호텔이 어디라는 그 정보까지 다 매칭이 돼가지고 그거 그대로 그냥 올리면은 이걸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이네 뭐 가격은 얼마네 이런 이 영상과 관련된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올렸던 후기라든가 가격 정보라든가 이런 게 동시에 다 태깅이 돼서 한 번에 그 영상을 조회하면서 바로 결제까지 할 수 있게 이 기술이 되게 쉬운 건 아닌데 저 비디오 몬스터라고 하는 회사가 원래는 이 관광을 했던 회사는 아니고 그냥 어떤 뭐 영화라든가 뭐 그런 뭐 드라마라든가 영상 CF라든가는 영상을 그냥 제작해주는 그런 회사였는데 이런 기술들을 익히다 보니까 관광 쪽에서 분명히 이런 니즈가 되게 많을 것이다. 특히 숙박업소, 뭐 관광지 등등의 맛집이라든가 이런 니즈가 분명히 많을 것이고 자기네 기술은 다른 회사와는 달리 그냥 한 군데 머물면서 조회했다가 이게 어디야라고 또 검색을 해볼 필요 없이 한번 조회하면서 모든 검색 기능까지 다 한 번에 할 수 있고 결제까지 할 수 있게끔 이런 기술이 있어서 저는 이런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영상 쇼폼이 어떤 검색과 예약 결제에 있어서 대세가 되고 있고 ICT가 그거를 뒷받침하고 있다. 아마 숙박에서 특히나 이게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숙박이 워낙에 인스타그램에 많이들 올리고 여행에서 가장 뽐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재작년에 투자한 회사인데 항공이나 호텔 같은 경우에는 딱 정형화된 뭐 어떤 항공이라는 게 사실은 뭐 좌석, 뭐 편수, 뭐 시간대, 어느 항공사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표준화해서 예약 결제 시스템 만드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아까 제가 GDS라는 시스템이 글로벌하게 이미 깔려 있어서 새로운 플레이어가 나타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그게 좀 아쉬울 뿐이지 어려운 건 아닌데 그리고 호텔도 마찬가지. 근데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에 뭘 타러 가서 뭐 어디 동강에 뭐 요트를 타러 가서 뭐 블라블라 되게 정형하게 되게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액티비티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활동을 뭐 A 기구도 하고 B 기구도 하고 만약에 10가지를 하는데 이 10가지를 갖다가 클룩에도 태우고 싶고 여기다가 트립닷컴에도 홍보하고 싶고 할 때는 옛날에는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걸 다 표준화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너네는 우리한테만 권한을 주면 우리가 이런 많은 여행 사이트들한테 API를 다 따고 와서 너네가 효율적으로 뭐 주문도 하고 정산도 하고 뭐 예약 현황을 관리하고 할 수 있게끔 중간에서 다 알아서 해줄게. 너네는 여행 상품만 개발해. 너네가 필요한 글로벌한 그런 채널들로 우리 상품을 올리고 상품이 바뀌면 업데이트하고 누가 얼마에 사서 정산을 얼마 하고 누가 예약을 바꿔가지고 그걸 변경하고 이런 IT적인 거는 우리가 다 해줄게 라고 하는 이 중간에서 이 복잡한 역할을 다 해주는 이런 IT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저것도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원래 오프라인 위주로만 하다가 온라인으로 예약 시스템 같은 것들이 다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저런 니즈를 느꼈고 중간에서 그럼 내가 그걸 다 해줄게 해서 나타난 회사가 저런 회사가 있습니다. 항공이나 숙박보다는 약간 뒤늦게 액티비티 예약에서도 저런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회사인데요. 혹시 한터 글로벌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한터 차트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전에 그 길보드 차트라고 이제 리어카 같은 데서 테이프 같은 거, 음반 같은 거 막 팔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는데 그게 지금은 이 한터 글로벌이라는 이 회사는 한터 차트라고 해서 나름 뭐 빌보드 차트처럼 글로벌하게 조금씩 인정받고 있는 그런 차트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할 수 있는 배경은 뭐냐면은
이 회사가 예전에 한국에서 팔리던 음반들한테 바코드를 매겨서 포스로 팔릴 때마다 어떤 가수의 어떤 음반이 몇 개 팔렸네라는 걸 실시간으로 처음 집계한 회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지금은 저게 이제 워낙에 음반이 글로벌하게 많이 팔리다 보니까 사실 요새 음원을 줘가지고 누가 음반을 사 하지만 진짜 찐 팬덤들은 덕후들은 다 음반을 사거든요. 그리고 음반이 어떤 나라에 어떤 식으로 얼마나 팔리냐가 그 신곡이 얼마나 히트를 칠 것인가, 그리고 향후에 어떤 트렌드의 어떤 가수의 어떤 풍류의 음악들이 유행을 탈 것인가를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활용해서 팬덤들을 한국으로 들여오는 그런 인바운드 여행 상품도 만들고, 그러니까 팬덤들과 관련해서 온라인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수익을 내기도 하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음반 판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해서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여기까지 온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가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있고요. 올 초에는 한터 뮤직 어워즈라고 해서 그 뭐 마마처럼 엠넷 뮤직 어워드처럼 자기들만의 새로운 또 음악 시상식을 만들어서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아마 그런 식으로도 사업을 계속 확장할 것 같습니다. 인바운드 여기 여행객 유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관광 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그 시작은 음반 판매와 관련된 데이터, ICT, 그게 이 회사의 모토였다. 요거는 뭐 많이 아시는 기업일 텐데, 요새 음식점 가면은 태블릿을 다 주문하잖아요. 그게 되게 브랜드가 많이 있는데, 제일 초창기에 했고 제일 잘 많이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T오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3천억 정도의 기업 가치로 투자를 지금 받고 있어서 해외 진출도 상당히 유망하고, 이런 것도 우리야 가서 되게 편하게 주문하고 뭐 비대면을 하고 이런 편한 부분만 보시지만, 뒷단에는 아까 제가 호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뒷단에는 거기서 나온 정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매출 집계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금방 업주 입장에서는 편하게 해주고요. 거기 방문한 고객들을 어떤 식으로 파악해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같은 사람이 왔을 때 저번에 왔던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네? 그러면은 세트 메뉴를 한번 드셔보시죠. 이런 식으로 추천 메뉴를 줄 수도 있고, CRM 관점, 마케팅 관점에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다. 음식점 관련된 것도 관광의 핵심 우리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렸고요. 지금까지 뭐 몇몇 사례를 들여서 제가 투자를 검토했거나 이미 실제 투자한 회사들의 ICT 접목 사례를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 향후 전망은 저는 심플합니다. 물론 뭐 다른 많은 그 트렌드도 있고 많은 게 있겠지만, 저는 결국엔 데이터 싸움일 것 같아요. 모든 관광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아서 맞춤형 서비스, 맞춤형 마케팅, 큐레이션을 해주는 서비스로 결국에는 모든 게 다 융합될 것 같다. 내가 하는 나의 모든 것이 가치 있는 데이터고, 그 소유와 활용은 나의 주도하에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이게 되게 그 밸류어블, 오너십, 시큐리티, 이게 마이데이터에서는 되게 화두가 되고 있는데, 아직 마이데이터가 우리나라는 그냥 A은행, B은행, 내가 갖고 있는 여러 은행의 정보를 합치는 정도 수준, 금융권에서만 쓰이고 있지, 관광이라든가 기타 어떤 나의 소비 행태라든가 이런 개인의 취향 전반에 대해서는 활용되고 있지 않은데, 곧 이미 상당히 많은 저희의 데이터가 마케팅에 쓰이고 있는데,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 데이터에 대해서 아무 어떤 대가를 못 받고 있어요. 누군가는 내 데이터를 쓰고 있는데, 그들끼리 그냥 자기네끼리 데이터를 그냥 우리가 한번 체크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그것만 가지고 아무 대가 없이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지만, 조만간 자기가 나를 잘 파악하고 내 정보가 갔을 때 나한테 좋은 어떤, 물론 광고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나의 성향을 파악해서 개인적인 큐레이션을 해줄 수 있는 서비스한테 내가 그 기본적인 내 개인 정보를 제공해 준 거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ICT의 미래가, 궁극의 관광 서비스 ICT의 미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얼추 됐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관광기업 투자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뭐 사실 다른 분들은 다른 식으로 관광 ICT를 정의하거나 설명하시겠지만, 현업에서 한 5, 6년 정도 관광기업을 투자하면서 제가 느꼈던 투자자 입장에서의 관광기업의, 관광산업의 ICT 트렌드를 1시간 정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